사실 양태가 어땠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근데 한 달 정도는 중년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중년이라는 전제, 왜냐면 신혼이 아니니까. 신혼 때는 아니에요. 중년 이상일 때는 보통 뭐 주에 한두 번 관계를 갖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바쁘고 피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차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버티시는 것 같은데, 그 한 달이 이제 1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정서 단절을 느끼죠. 근데 그 전에도 그 관계가 많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라면 성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제가 여자 상담사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자 입장에서의 성과 남자 입장의 성이 좀 개념이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뭐냐면 여성에게 있어서의 성은 대부분 어떤 에로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성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즉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관계라는 게 대부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 부정하진 않아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중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년으로 넘어가면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성도 약간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느끼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이 익숙해져요. 오히려 신혼 때보다 한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여러 체위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성에 대해 부부관계를 즐기는 여자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하부가 아파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는 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을 때 좀 아픈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교통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좀 많이 불편해져요. 관계 자체가.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관계라는 것을 가질 때 여성에게 있어서의 성은 에로틱한 느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나를 아껴주고 있어 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이 관계는 보통이에요. 성관 자체가.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목적성이 좀 있어요. 그 관계를 가져야 사랑을 느껴요. 순서가 달라요. 물론 사랑을 느껴서 관계를 하죠. 물론 대전제를 깨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아마 동의하실걸요. 나의 아내가 관계를 가져줘야 사랑이 확인이 돼요. 여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로 확인을 한다면, 남자들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가를 성관계 안에서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란 대전제에 대한 그걸 제대로 확인할 어떤 길을 조금 잃어버리는 거고, 중년 이상에서는 관계 자체가 전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거라면, 남성에게 있어서는 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아내에게 구걸해야 되냐. 이 단어의 절박함을 아시죠? 아마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 여성 시청자들은 되게 막 저런 저급한 내가 뭐길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겠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 어떤 신체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를 에로틱한 분위기로 만들고 애무를 하고 쓰다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 문화 안에 자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구걸이라고 느끼게 해. 관계를 그냥 가져주면 되는데 내가 그 절차를 거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여성분들의 반발심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아니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이후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걸 먼저 느껴야 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그 관계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계가 대체로 이제 끝날 때에서 훨씬 느끼는 만족감이 커요. 아마 남자분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 그래서 성관계라는 것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참 다르다.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지점인데, 근데 공통된 건 별거 없어요.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쭈쭈 먹고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뭐냐면 저촉이 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훨씬 더 성관계 감정에 민감한 거 아마 여성분들 잘 모르실 것. 아주 작은 성관계 어떤 행동에서도 스크래치를 읽어요. 자존심의 스크래치. 그래서 이 피부 접촉이 주는 따뜻함,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 그 관계를 아무나가 맺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나는 너에게만은 되게 특별하고 눈으로 오픈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이렇게 안전하고 애틋한 관계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사실 이 성관계라는 거거든.
그게 끊어진다. 그게 단절이 된다. 부부로서의 가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관계의 자유와 즐거움들의 가장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은밀한 대화들 같은 것들도 하게 되어 단절되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 요소가 정서적인 단절로 이어지고 심리적인 어떤 이유로 거의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뽀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올라온 생리적 문구들은 해소를 해야 돼서 대부분 이제 자위를 하시게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야동을 보기도 하고 뭐 종종 다른 여자를 찾기도 합니다. 업소를 찾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그 성관계 욕구가 처음부터 놓지 않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성관계에서 느꼈던 약간 불편함들을 그게 이제 강렬하면 그 이후 성관계를 계속 안 갖고 싶어지고 이제 거기에 안 갖고 싶어져서 몇 번 이제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거의 상처를 받고 다시 관계를 시도하지 않아요. 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말은 너가 싫어하잖아지만 속은 내가 거절당해서 되게 자존심이 상해. 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라서 두 번 안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여자는 어떻게 내 관계를 원하게 되잖아요. 너 관계를 원해서 나랑 관계하자. 나 하고 싶어. 그러면 남자분들은 거절해. 왜냐면 그동안의 단절에서 일으켰던 자존심, 이 스크래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애매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여자 거절하고 다음엔 남자가 거절하고 그게 다시 여자의 거절로 이어지면서 타인이 안 맞게 돼. 이거도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길게는 뭐 10년도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10년 동안 관계를 안 맺다가 와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무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각방 쓰세요. 각방 쓰고 각방 쓴다는 것은 저녁 시간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할 걸 하는 거예요. 각자의 취미생활, 각자의 생활 공간을 누리게 되는 거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취미와 즐거움들이 사라진 상태로 오게 된답니다. 부부와의 느낄 수 있는 친밀감, 아까 얘기했던 그 신체 접촉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성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는 남자들은 사실은 한 65세, 70세까지도 그 남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파워, 힘의 권위들을 굉장히 느끼고 싶어 하고, 그 힘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어,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여성분들 아마 비웃으실 텐데, 여성분들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쁘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산만을 있어도 내 남편이 야, 너 뭘 그러고 있냐? 그럼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여성이 예쁘고 싶은 그 욕구가 여성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욕구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더 이상 내 몸을 이렇게 만지지 않는다는 건 여자로서 너는 매력이 없어라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성관계 안 갖게 되면 이렇게 매력이 없나? 어디 가서 딴 여자를 만나나?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근데 남성분들은 관계를 안 맺으면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라는 말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꺼내고 싶지 않아요. 되게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는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사실 여자로서 되게 매력 있다. 여전히 넌 나에게 사랑스러운 어떤 존재야. 라는 느낌들을 또 없애지만 남자들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와 힘, 권위를 파괴하는 거니까 그걸 단절시키는 거니까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되게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그래서 이러한 친밀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들이 이어지는 게 되게 심각한 어려움이고요. 관계가 없어도 잘 지내는 부부들이 종종 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의 성취가 중요한 분들. 자기의 회사의 어떤 경력이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지만 감히 말하건대 성향이 아주 자유로운 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욕구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네, 차마 말로 못하죠. 차마 그걸 말로 못하고 또 좋은 남편분들은 되게 착한 남편분들 실제로 있어요. 성숙한 남편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해해요. 이 관계와 양상들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많이 이해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부부는 다 아실 거예요.
관계를 맺기 전에 서로 몸을 만지는 애무가 주는 즐거움들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다 끝났을 때 느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풀리는 느낌? 비로소 안정된다? 그 사회가 굉장히 억압되는 여러 불편함들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인데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굉장히 쉬는 시간이에요. 쉬고 즐기는 시간. 여성에게 있어서는 소속을 느끼는, 애정과 소속을 느끼는 시간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성관계가 없는 부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더 날카로워져요. 그 관계가. 서로에게 친밀함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갖기 전에 하는 대화도 별로 없죠. 관계를 가진 후에 서로에게 접촉하는 어떤 대화도 없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제 다 없어지게 되니까 외롭고 소외되고 존재를 무시당하고 부정감정이 이렇게 더 빨리 많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쌀이면 사회적으로 풀고 싶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회사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이동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 만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얻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놀러 다니겠죠. 외부에 기타 등등 다른 많은 곳으로 그거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 스치는 작은 스킨십도 때는 굉장히 자극되게 됩니다. 내 부부관계가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성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없어 달산 부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화를 해요, 대신에. 대화는 없고 성관계도 없으면 부부관계가 의미가 없어지지만 성관계가 없이 대화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관계만 있는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부로서의 어떤 주는 연대감이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관계 자체가 좀 즐거움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양상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성분들은 관계가 없이도 대화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의 언어 자체가 성관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거를 막으려면 되게 작은 어떤 스킨십들로 서로의 애정을 계속 확인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년이 됐을 때 몸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몸이 예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그 특별한 관계가 이어졌을 때 내 몸에 대한 만족감들을 일단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아낀다는 아주 본능적인 생각들, 해소감, 따뜻함 이런 것들이 되게 스킨십 자체에서도 있고요. 애무의 과정에서도 있고 그리고 그 관계 이후에 함께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체?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즐거움과 만족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요소의 상당 부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중년 부부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24시간 중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열 몇 시간 쓰고 근데 집에 와서 애들 막 보고 막 저녁에 그러면 사실 부부가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관계마저 안 갖게 되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또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